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소셜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한 번씩 한의사 박용환 원장님 모시고 한방으로 풀어보는 건강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박용환의 한의학 이야기입니다. 박용환 원장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늦으셨어요? 네. 막 달려오셔서 지금 숨 좀 고르시고요. 마지막 환자분 보살피고 오느라고. 네, 네. 진료 중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랑한의원 박용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모시고 첫 번째로 들어볼 주제는 네. 비염입니다. 네. 네, 근데 비염 앓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요즘 환절기 때 비염 환자분들이 느는 경향이 있어서 3월, 4월 경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나는 알레르기 비염이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비염은 뭐고 알레르기 비염은 뭔가요? 비염의 종류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만성적인 비염, 오래되면 만성 비염이라 분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 그다음 위축성 비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류법들이 있습니다. 아, 사람에 나타나는 비염의 증상에 따라서 네. 코 질환은 다 비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 그 코에 중에 있는 질환은 다 비염이다. 코비자에 염증 영자를 네네네. 써서 코에 있는 염증이 생기면 일단은 다 비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재채기 그리고 맑은 콧물, 재채기를 할 때 그냥 재채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발작적인 재채기를 해요. 아, 멈추지 못하고 막 계속 네, 계속 예. 하면서 마치 하늘에 태양 보면은 그 심하게 재채기 하듯이 아, 태양 보면 재채기 나와요. 하늘 보면 왜 재채기 나오잖아요. 안 나오세요? 예,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예, 밖에 나가서 해보세요. 예, 몰랐어요. 네, 그때 나오는 재채기처럼 네. 계속해서 발작적인 재채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콧물이 쉴 새 없이 주르르 흐르면서 네. 가려움이나 코막힘을 동반할 때 아,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가 진짜 발작적으로 네네. 내가 멈출 수 없게 재채기가 막 나오면 그걸 감기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인 감기는 그 발작적인 재채기까지는 안 하죠. 그냥 아. 단순하게 콜록콜록하거나 네. 시간 간격을 두고 재채기를 하거나. 한 시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데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 그대로 재채기를 하고요. 아, 심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전 일어나서 씻기 전까지 네. 한 2, 30번 휴지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코를 풀어요. 네. 그 씻기 전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씻고 나면 좀 나은가요? 씻고 나서면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도 아, 네, 예, 죄송합니다. 티슈를 예. 계속해서 쓰신다는 거죠. 아, 참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웃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비염은 없어요. 네.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아, 예. 예. 저도 어릴 때 약간 비염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그 뜨거운 것을 먹거나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코를 조금 푸는 정도의 비염 정도까지로 줄여놨지만 아, 그 지금처럼 본인이 많이 치료를 달리고- 하셔서 그렇죠. 증상이 완화가 된 건가요? 지금처럼 많이 달리고 온 다음에는 네. 이쪽 그 유스타키오 간에 귀와 연결된 곳이 조금 네. 먹먹해지는 증상이 있다든지 하는 약간의 증상은 남아 아. 있습니다. 어릴 때 저도 비염으로 고생을 조금 했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비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해시태그 박용환에서 의견이나 질문 올려주시면 원장님께서 친절히 예,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한의학에서는요, 네. 비염의 원인을 무엇으로 봅니까? 그 일단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양방의학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것은 어떤 물질이 나에게 왔을 때 알레르기라는 것 자체가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레르기라고 부릅니다. 예. 조그만 먼지가 들어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는 괜찮은데 재채기 한 번 하면 끝날 예, 일을. 제가 한 5번을 한다. 네. 이러면 저는 알레르기가 있는 거죠. 아, 그런데 단순하게 항원으로만 설명하기에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예. 왜냐 이분은 네, 그렇게밖에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심하게 반응을 할까? 그것을 네. 한의학에서는 단순하게 코의 문제로 보지를 않고요. 속에 있는 면역의 그러니까 이겨내는 아. 힘의 차이로 보는 거죠. 네. 이분은 10개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은 5개만 들어와도 못 이겨내며 아, 그 사람이 면역이 떨어졌다고 보고 아. 그렇게 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접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코에 염증이 생긴 비염이 아니라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항원 원인에 대해서 네. 지나치게 반응하는데 네. 그것은 한의학에서는 면역의 결핍으로 본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가 근본적으로 있겠네요. 예. 코 자체의 문제만을 보지 않고 예. 코가
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할까 하는 것을 음. 내부의 면역 상태의 과민한 정도로 보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재채기도 많이 하고 콧물도 흐르지만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다라고 자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해주셨지만 증상을 몇 가지로 조금 짚어볼까요? 그러면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 가장 큰 증상은 첫 번째가 수많은 발작적인 재채기예요. 예. 특히나 제일 많은 빈도가 온도 차가 있을 때 생깁니다. 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따뜻한 방에서 차가운 거실로 옮길 때, 네. 혹은 그 씻고 나서 갑자기 온도가 바뀔 때, 아, 출근하려고 문을 열고 나섰을 때, 네. 나섰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갑자기 따뜻해졌을 때, 공기도 네, 달라지고. 먼지도 달라지고, 네. 그럴 때마다 반응을 하는 거죠. 음. 두 번째는 네. 수양성 콧물이라고 부르는데 맑은 콧물이 쉴 새 없이 흐르게 됩니다. 아, 예, 그냥 우리가 콧물이 들락날락하는 하는 어린애들 게- 그런 콧물이 아니라 예.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흐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그 다음에 코 막힘을 동반하게 되는데 네. 코 막힘은 대부분의 비염에 다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는 가려움을 조금 더 특징적인 증상으로 칩니다. 어느 부분이 가려운가요? 특히 코 아랫부분이 가려워서 네. 이렇게 자꾸 맨날 이렇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눈 아래가 가렵다든지 아. 입 천정이 가렵다든지 귀 쪽이 가렵다든지 해서 오래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눈 부분에 여기 다크서클이 심하게 내려오게 되는데 네. 그것에 비염이 심해서 그런 사람들도 꽤 많죠. 다크서클하고 비염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크서클이 있으면서 이 부분이 약간 건조하게 보이는 그런 네, 그리고 경우. 푹 꺼지기도 하고요. 네.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비염이 있으면 얼굴의 형태가 조금 여기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얼굴 형태도 바뀌나요? 예. 비염이 있으면. 비염이라는 것이 비강이라고 해서 네. 이 안쪽에 그 구멍이 부비동. 예, 부비동 같은 구멍이 네 예. 개가 있거든요. 네. 전두동, 뭐 사골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 부분이 발달을 잘 못하게 되죠. 아, 그 변형되는군요. 염증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코에 염증이 있으면 이 코와 가까운 네. 눈 밑, 그렇죠. 코 밑, 네. 귀도 연결돼 있으니까 귀 네, 가까운 네. 곳, 입 천장 이런 쪽이 이제 가렵기도 가렵게 되는 거군요. 지금 원장님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저희가 보니까 어떤 어린 환자분이던데요. 네. 비염을 앓으니까 나는 이런 증상이 있더라 하고 인터뷰한 화면이 있던데 네. 리피디님 그거 좀 이따가 준비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제 환자분 네. 중에 한 분이 네. 조금 잘 어떤 나으시고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똑같은 그런 알레르기 증상으로 오셔가지고 예.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네.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굉장히 많이 나아져서 그 보통 환자분들이 오면은 뭐 가렵다, 콧물, 재채기 난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예, 코에 염증이 있는데 네. 내가 불편한 것은 대부분 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을 가지고 오시죠. 알레르기 비염이 제일 많다. 보통 이제 코 안에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여기가 답답하고 코가 막히고 괴롭고 이런 증상들을 보통 이제 축농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축농증하고 비염, 알레르기 비염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축농증 검사를 했을 때 아까 네. 말씀드린 부비동 네. 거기에 농이 가득 찬 걸 축농증이라 그럽니다. 아, 근데 축농증의 경우에는 그 콧물의 양상이 아주 네. 끈적하면서 노랗거나 연두색의 콧물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알레르기성 비염일 때는 맑은 맑은 콧물만 그냥 콧물. 주르륵 흐르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축농증은 코 막힘을 더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느낌이 어떨까요? 머리 아프고 막 지끈지끈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멍한 거예요. 아. 여기 뭔가 그 솜을 코에다 네. 막아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네. 그래서 이 축농증 있는 환자들은 막 공부도 못하겠다 네네. 그러고 책도 못 보겠다고 그렇죠.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네. 핑계가 아니라 정말. 네,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은 네. 그것보다는 콧물이 나오거나 자꾸 반응을 하는 거죠. 알레르기니까. 예, 외부 자극에 대해서. 먼지가 조금만 들어와도 네. 재채기 계속 해대고. 그렇군요. 온도가 그러니까 일단 이제 보통 휴지로 코를 풀잖아요. 네. 코를 풀어서 자기가 분비물을 확인하면 그게 이제 비염인지 축농증인지 그럼 확인이 좀 이제 되겠네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 증상별로 그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네. 일단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확진은 비내시경으로 코 안을 관찰해 보거나 예. 더 확실한 것은 CT나 MRI, CT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엑스를 찍어서. 이 부분에 농이 차 있으면 축농증으로 구분을 하고요. 간혹 두 개가 겹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증상만 나타날 때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검사
어떻게 합니까? 비염 예, 조금 전에 환자인 것 같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예. 양방의학 양의학에 가면 알레르기 항원 테스트를 해요. 예. 어떤 물질을 내 피부에다가 네네. 반응을 해서 예를 들면 진드기에 반응을 하는지 음흠. 뭐 먼지에 반응을 하는지 네. 어떤 음식물에 반응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뭐 한 50가지 정도를 했을 때 보통 제일 많은 게 집 먼지, 진먼지 진드기 뭐 이런 것에 반응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진먼지가 있는데 한 가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뭘까? 그래서 한의학에서 기본적인 검사는 면역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좋은지 나쁜지를 검사하게 되는데 네. 양의학에서 면역 검사를 하기에는 그 피를 뽑아서 면역 검사 그 혈액 검사를 하거나 네. 그 호르몬 검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에너지나 기운이나 음. 이것이 어느 정도로 많은지 너무 적은지를 구분하게 되면 면역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면역에 가장 많이 그 영향을 주는 인자 중에 하나가 네. 소화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면역하고 소화기하고 먹은 관계가 것이 있어요. 네. 소장에서 흡수를 돼야 우리가 에너지가 생겨나서 네. 힘있게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에 먹은 음식물이 소장에서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면역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화기 상태가 어떤지 예. 이 사람의 면역을 결정하는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예. 피곤하면 면역이 떨어지겠죠. 아 저는 피곤한데 요즘. 네. 잠을 잘 주무시는지, 네. 이 사람의 직업이나 환경 상태는 어떤지, 어떤지. 그 다음에 식습관은 어떠신지, 뭐 그런 것들을 일단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죠. 예. 그래서 이분의 생활상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분석하게 되면 아 이분은 면역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신 분이었겠다. 네, 그런 걸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코 안을 살펴보게 되죠. 네. 비내시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이렇게 진료를 해 보시면요. 체질에 따라서 네. 비염이 잘 발생하는 체질이 있습니까? 그 보통 체질이라고 하면 사상 체질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체질하고도 조금 무관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결과적으로 면역이 떨어져서 체온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네. 손발이 자주 차거나, 왜냐하면 손발이 차게 되면 코끝도 차겠죠. 온도 조절이 잘 안 되겠죠. 예. 네, 그런 쪽에 있으신 분들이 그럴 거고요. 굳이 사상 체질로 말씀드린다면 소음인 분들이 조금 그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환자분들을 보면 사상 체질과는 조금 무관하게 오히려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예. 체질보다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고치면 좋을까를 더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은 있습니까? 보통 유전적인 영향은 30% 정도로 작긴 하는데요. 아, 실제적인 DNA가 유전되는 것보다는 네. 같은 생활 공간에 있으니까 습관이나 엄마 아빠의 환경. 생활 습관이 애들이 그대로 아, 생활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유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집에 남자 둘 있어요. 네. 남편하고 아들하고. 네. 네. 남편은 비염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 조금 심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아이는 그렇지 않았는데 7살 되면서 약간 그런 증상이 보일 것 같아서 혹시 유전이나 아니면 이 코 생긴 모양이 닮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조적으로 비염이 생길 만한 코 구조로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닌가 좀 걱정 안 해도 네, 그렇지 되나요? 않고요. 아, 예를 들면 제 부모님은 비염이 아무도 없으셨고요. 예. 저는 어릴 때 조금 비염이 있었고요. 네. 그게 아마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했을 경우에도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아,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 치료 전후 사진을 네. 좀 봤는데요. 네. 그 내시경 사진 같은 거 있던데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 코 안이 그 이물질이 있거나 네. 없거나 뭐 비강이 좁혀졌다 넓혀졌다 이런 게 확인이 되나요? 자료 화면이 지금 예. 준비가- 자료화면 어떻게 자료화면 예, 준비가 예, 나왔네요. 예. 네, 이 사진에서 보시면 네. 이것 말고 다른 거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있어요? 피디님. 예. 네, 지금 보면 훨씬 더 깨끗한 게 눈으로 보이십니까? 전후로 돼 있죠. 아. 이전에 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게 전 예를 들면 3번에 보시면 네. 많이 좁아져 있죠. 이게 그 비내시경을 코 안으로 바로 집어넣어서 네. 정면 화면을 보는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아까 조금 전과 확연하게 조금 틀린 거 보이시죠? 깨끗해진 게. 네. 구멍이 넓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좀 지저분하게 콧물이 많이 나 있던 것이 많이 사라진 것이 보이실 겁니다. 아. 네. 2분 같은 경우에는 네. 코 안이 지금 많이 막혀 있고 1번에 콧물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네, 네. 그러다가 그러네요. 다음 장면에서 보시면 물론 3번에 조금은 남아 있지만 네. 콧물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 그렇지만 코 비강의 상태가 많이 넓어지신 것을 코 보실 수 안에 있을 겁니다. 이제 사진이군요. 네. 그, 일단은 코를 관찰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그 콧물이 얼마만큼 없어졌는지 그다음에 좁아져 있던 게 얼마만큼 넓어져 있는지를 네. 일단 보고요. 근데 사실 비내시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뭘 것 거? 같아요? 어. 맨 처음에 뭐 때문에 환자가 오셨죠? 자기 코를 관찰하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재채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렵고 네. 그 콧물이 콧물이 흐르고. 자꾸 흐르니까 오시잖아요. 네. 처음에 오실 때 예를 들면 하루에 휴지를 얼마큼 쓰십니까라고 여쭤봐요. 아. 심한 분은 하루에 티슈 한 깍을 다 써요. 콧물 그렇게 때문에요? 쓰세요? 아니요. 한 2장. 아침에 한번 풀거나 네, 그렇죠. 네. 그러는데 비염이 있으시면은 아침 오전 중에 한 깍을 다 쓰거나 네. 뭐 두루마리 휴지 반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그 치료하는 장면 보니까 네. 침을 놓기도 하고 네. 이렇게 환자는 누워 있고 치료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좀 보여주세요. 예, 침 치료하는 네. 건가요? 일단은 뭐 한약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침 치료를 하는데 네. 코에 영향을 주는 어떤 합곡이나 뭐 외관이나 지금 아. 얼굴에도 침이 보이시나요? 얼굴에도 예, 코 옆에 지금 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될 거고요. 네. 지금은 그 저건 침은 특수한, 아니죠? 네, 제가 개발한 약액이 있습니다. 아, 한약을 가지고 만든 연고나 이런 것들로 코 안에 네, 삽입을 해서 묻혀줘서 코를 치료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스프레이식으로 만든 약을 코 안쪽에 뿌려주게 됩니다. 스프레이 하는군요. 네. 코 안에다가. 네네. 예. 그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염이 있을 때 코 안에 뭐 스프레이나 직접 넣는 약을 계속 사용하면 뭐 비강이 두꺼워진다고 하던가요? 뭐 그래서 더 나중에는 더 예후가 안 좋다는 얘기 제가 예, 들은 것 같기도 스프레이식 약 중에 한데. 네.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약은 한약이기 때문에 그냥 음식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주 세진 않는데 간혹 시중에 아주 독한 약 중에 항히스타민제나 네. 그런 약액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코벽 자체가 두꺼워지거나 네. 너무 과하게 쓰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걸 안 쓰면 힘든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원장님은 치료를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그 알레르기 사람의 환자. 면역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네. 그에 맞는 체질에 맞는 그 한약을 처방을 합니다. 아. 그 한약 자체가 코의 증상을 빨리 개선을 하고 네. 면역의 주관을 가지는 소화기를 좋게 만들며 음. 내 몸 상태의 피곤한 것을 개선해주는 그런 식의 예, 약들을 쓰고요. 예.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코가 증상이 조금 개선이 되면 면역을 조금 높여주는 약이랑 네. 최종적으로는 체온 자체가 조절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주는 처방으로 가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침 치료를 하거나 제가 여기 잠깐 들고 나왔지만 네. 이런 식의 그 비강 세척액이라고 해서 코 안에 넣어서 비강을 세척하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네, 약과 네. 그다음에 이런 연고를 가지고 면복에다가 코 점막에다 발라가지고 빨리 점막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자체로 그냥 코에 넣어서 코를 이제 씻어내게 되는 네네네. 거군요.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저 지금 방송 중에 재채기 나오거나 아니면 입으로 들어가거나 다음번에 그러십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두 번 약 먹고 치료했다고 낫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제가 정확한 기간은 3년을 잡습니다. 3년이요? 네, 예, 3년 동안 그럼 한약 먹고 침 치료받고 그렇게 해야 네.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진 않죠. 예. 3년 동안 관찰을 하고 네. 3년 정도 지나서 나면 거의 완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부분 다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기간은 초기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외로 치료하게 되면 네. 증상이 거의 한 70-80%가 없어지게 되고요. 네. 그 상태에서 환절기 때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해주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초기 3개월, 다음에 환절기 때마다 보름에서 한 달 정도씩 치료하게 되면 예. 거의 완치 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비염을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진 않고요. 고치기 어렵고 치료도 오래 걸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치료를 네. 해야겠어요.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네. 포기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아니면 생활습관 관리를 더 중요하거든요. 예. 치료가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한의원에서 전화를 연결을 드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 추적하게 돼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지나치게 찬 걸 많이 드시거나 네. 온도 조절을 너무 못하는 환경에 계시거나 하면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조금 비염이 안 좋겠구나 생각이 들면 고치시면 시킬수록 완치가 더 빨리 되겠죠. 추적 치료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치료 계속해서 끝난 후에도.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생활 습관하고 환경하고 연관이 있다고 몇 번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한 치료 후에 네. 이 개선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따뜻하게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아, 내 몸 자체를 자꾸 차갑게 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따뜻한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물도 항상 예. 따뜻한 물을 드시고요. 그다음에 손, 발, 배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야채를 좀 많이 드시는 아, 현대인들이 보면 고기량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야채량을 조금 많이 드리게 되면 네. 한의학에서는 야채가 조금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몸에서 은은하게 이런 열기를 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환경에서 지금처럼 카펫이 많이 깔려 있는 곳에서 청소를 많이 안 하게 되면 네. 제가 오피스 밀집 지역에 있는데 그 카펫이 깔려 있는 곳에서 유독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 청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운동을 해야 예, 돼요. 비염하고 운동하고 관계가 있군요.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트위터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비염 환자의 경우 흡연도 영향이 많은가요? 했는데 저는 뭐 네. 정답 알겠어요. 영향 있습니다. 담배 피시면 안 돼요. 그죠? 담배를 이렇게 태우는 순간에 담배가 네. 들어가게 되면 담배의 가장 큰 해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기?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 보통 발암 물질이 예. 많이 들어있다고 경고를 하죠. 네. 발암 물질이 혈관의 구석구석을 막아가지고 혈액순환을 막게 되거든요. 아, 그리고 흡연을 하게 되면 그 니코틴이나 다른 발암 물질들이 코라든지 네. 소화기관이라든지 면역을 발생시키는 곳에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면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비염이 훨씬 더 심해지죠. 예. 그러니까 흡연이 뭐 좋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스트레스를 뭐 잠깐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네. 하고 흡연자들 오히려 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답답하시겠지만 네. 그런데 비염하고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죠. 영향을 미치는군요. 담배를 줄이셔야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담배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비염 환자들한테 약 이제 처방하시잖아요. 네. 어떤 이제 약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대표적인 약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신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뭘 신이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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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을 아는데 예. 신이라고 해서요. 네. 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얼마 전에 피었는데 목련 꽃 봉오리가 네. 확 피기 전에 조그만 꽃 봉오리 그게 자체를 약이에요? 예. 목련 꽃봉오리가? 네. 걔를 약간 태운 상태에서 갈아가지고 네. 코에다 넣기만 해도 코가 좀 뚫리거든요. 아, 근데 걔를 정유 성분으로 해서 만든 게 아까 그 아이를 예, 이런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약제를 어, 관리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지. 저희들 누가 전문가가 뭐 만들면- 꽃봉오리를 떼어가지고 그걸 태워서 약을 만들기 전문가들이 만들면 조금 더 정밀하게 잘 만들겠지만 뭐 아주 급한 경우에는 네. 그 민간 약제적으로도 나와 있는 쓸 수도 부분이니까 있다.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근본적이거나 그 약 한 가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대표적인 약제를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고 네. 신이 꽃봉오리가 어떻게 피나요? 목련이 피는 순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순식간에 벌어지던데요. 예, 대부분 피는 다 순간을 본 적은 갑자기 모르겠어요. 팍 펴요. 네, 맞아요. 예, 쉽게 말하면 그런 그 것에서 아마 아이디어를 얻었나 봐요. 코가 갑자기 뻥 뚫리는 효과를 확장되는 효과를 실제로 신이를 복용했을 경우에 네. 따뜻하게 네. 코가 순간적으로 확 뚫려요. 그 목련이 보면요. 피네 하면은 확 벌어졌다가 툭 떨어져요. 그런 아마 성질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더라. 이런 효과가 있는가 봐요. 예. 그 외에도 뭐 10가지, 20가지 약재들을 체질에 맞게끔 운용을 하는데 네. 약재를 말씀해 달라고 하시니까 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재를 한 가지 그러시군요.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 원장님 오늘 이 코 비염 하나만 가지고도 네. 아주 길게 오래 얘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네. 원장님 이제 진료 중에 오셔서 저희한테 허락해 주신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뛰어오느라고 지금 네. 아니 너무 막혀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진료 중에 점심시간 이제 저희한테 반납하신 거죠. 예. 앞으로도 이제 비염뿐만 아니라 네. 이번 달에는 코 얘기 좀 하고요. 네. 앞으로 계속 우리 건강에 관한 이야기 우리 박영환 원장께서 한 방으로 풀어주실 겁니다. 오늘 박영환 원장님 모시고 비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 박영환 원장님 한의학 이야기 그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의견이나 질문 올려주시면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 이렇게 차근차근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